우리는 페라리의 새로운 날개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언제 데뷔할지, 왜냐하면 호주에서 즉시 데뷔하지는 않을 것이고 더 가벼운 버전으로 나중에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페라리가 특정 비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울릭 세라와 프레데릭 바서의 발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멜버른 이전의 출발과 터보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맥라렌, 레드불 및 기타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첫 일정은 중동의 심각한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물류 문제로 시작됩니다. 팀의 여행은 마지막 순간에 재조정되었고 팀의 일부는 이미 출발했으며 다른 일부는 오늘 저녁과 내일 사이에 비행할 것입니다. 물류는 모든 것을 재조정해야 했지만 페라리는 호주에서 경주할 준비가 되어 도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SF26이 특정 비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금 명확히 해봅시다. 이것은 첫 번째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바르셀로나와 바레인 간의 테스트 후 울릭 세라의 팀은 초기에 작은 문제들을 해결했으며 차량의 기본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재고해야 할 차량 앞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동하는 프로젝트 앞에 있으며 신속하게 개발해야 합니다. 페라리는 오늘 안정적으로 상위 4팀 중 하나에 있으며 겨울철의 우려를 극복했고 르클레르와 해밀턴 모두 프로젝트에 매우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제 두 사람 모두 마라넬로에 있었고 시뮬레이터에서 작업 중이었으며 이는 작업이 매우 명확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멜버른에서 볼 차량은 바레인에서의 마지막 테스트 날의 차량과 본질적으로 동일할 것이며 배기구 앞의 요소는 이미 FIA에 의해 승인되고 검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논의하게 만드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후면 날개에 대한 것입니다. 후면 날개, 소위 마카레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테스트는 성공적이었고 직선에서 4-5kW의 추정 이득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적지 않은 수치지만 호주에서는 공식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시아의 첫 경주에서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유연습에서 몇 번의 출현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도전은 공기역학이 아니라 이 날개 뒤에 기계적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규정은 플랩의 역전이 400m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동식 날개가 경기당 약 290회 활성화될 예정이며 이는 이전 DRS보다 3배 더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뢰성이 완벽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류의 여지는 제로입니다. 프로토타입은 작동하지만 발전되고 경량화될 것입니다. 마르넬로에서는 새로운 복합자의 책임자인 후안 세바스티안 나바로의 감독해 더 정교한 공기역학적 프로필 버전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나는 데이비드 쿨타드의 발언을 들었다. 그는 이 장치 페라리가 단지 상대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 후면 날개는 페라리가 트랙에서 사용할 것이며 이미 FIA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페라리는 날개의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뢰성이라는 용어는 보통 엔진과 관련이 있지만 후면 날개도 매우 중요하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번 회전 중에 작동해야 한다. 그리고 장치가 엔드 플레이트에 위치하고 피벗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장치가 기계적으로 다루기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완벽하게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후면 날개의 작동도 빨라야 한다. 날개는 규정에서 정해진 400m초 이내에 빠르게 뒤집혀야 합니다. 그래서 페라리는 무게 문제 외에도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메가레나 후면, 날개의 전체 시스템을 가볍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몬트리올, 즉 캐나다 경주 전에 이 날개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관적으로는 4번째 경주에 이 날개를 가져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테스트에서 트랙에서 시도한 혁신입니다. 시도해보는 것이 좋았던 이유는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른 자유 연습에서도 시험해볼 것이지만 더 나중에 데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후면 날개는 이번 페라리 시즌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잘 작동한다면 경쟁자들도 이를 모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기구 앞에 위치한 공기역학적 구성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단차의 부피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복제하기 어려운 해결책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후면 날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팀들도 쉽게 복제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트랙에서 효과가 있고 페라리가 시즌 내내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경쟁자들도 CFD 및 풍동 개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바세로는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고 2026년 초 가장 논의된 주제 중 하나인 출발과 유명한 MGUH 없는 터보레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MGUH 없이 터보레그가 다시 관리해야 할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는 운전성뿐만 아니라 특히 출발 시에 더욱 그렇습니다. 바세로는 이를 분명히 말하며 우리는 첫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파워 유닛을 설계할 때 최대 출력을 선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엔진을 만들고 싶은지 결정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피크를 원하나요? 아니면 더 부드럽고 관리하기 쉬우며 출발 시 더 효과적인 반응을 원하나요? 구조적 타협이 있으며 마지막 순간에 정리할 세부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서 바세로는 매우 직설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FIA는 명확했으며 출발 절차는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레인에서 그 주제가 다시 떠오르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게다가 이는 갑작스러운 문제가 아니며 규정의 특징입니다. 엔진의 아키텍처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을 잃는지 받아들입니다. 최대 출력대 조작성, 강력한 추진력대 점진성. 페라리는 정확한 선택을 했지만 바세로의 인터뷰는 출발을 넘어 훨씬 더 넓습니다. 중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2026년의 열쇠는 신뢰성, 상관관계 및 개발입니다. 테스트에 대해 그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바레인 사이에서 6,000km를 주행했으며 심각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약간의 장애는 있었지만 프로그램을 차단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기술 혁명의 해에 이미 강력한 신호입니다. 신뢰성이 없으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고 데이터가 없으면 상관관계가 의미가 없으며 상관관계가 없으면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컨대 이는 도미노 효과 연쇄입니다. 그리고 바세로는 흥미로운 비유를 했습니다. 2014년 에레즈에서 하이브리드 시대의 시작에 모든 팀의 주행 회전수의 합은 94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천 킬로미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뮬러 1은 특히 그곳 신뢰성에서 성장했습니다. 엔진, 샤에시, 공기역학, 배터리, 타이어 간의 완전히 새로운 규정입니다. 기본적인 견고함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세로에 따르면 올해의 모든 업그레이드는 2025년에 본 모든 발전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지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멜버른에서 강하게 출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팀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경기를 이길 수 있지만 4경기 후에는 최고의 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3위를 할 수 있지만 한 달 후에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핵심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즉, 상관관계입니다. 예산 한도와 거의 제로 테스트가 있는 상황에서 업데이트를 가져오면 이미 돈과 시간을 쓴 것입니다. 작동하지 않으면 피해는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뮬레이션이 중심이 됩니다. 4개의 바닥이나 4개의 날개를 생산하기 전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공기역학 측면에서 바세로는 바레인에서 본 새로운 사항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즉, 모두 합법적이며 유명한 회전 날개, 확산기 지역의 부속물, 패독에서 화재를 모은 후방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규정을 탐색하고 공격적이며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항상 물론 FIA와 대화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페라리는 첫날부터 열린 대화를 유지해왔습니다. 아무도 비규격의 것을 트랙에 가져오기 위해 풍동에서 몇 시간을 낭비하거나 돈과 예산 한도를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의 영향입니다.
바세로는 마라넬로에 도착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한 일부 소문이 내부 긴장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자신의 일을 대신할 누군가가 온다는 기사를 읽는 젊은 엔지니어들, 아내가 누가 해고될 것인지 읽었다고 걱정하며 그의 사무실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것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한다. 페라리에서 일하는 것은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압박도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 철학도 있다. 바세로는 현장에서의 가치에 대해 눈치를 채지 않는다고 말한다. 누가 진짜 앞서 있는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연료 소비, 매핑, 완전히 다른 파워 유닛 구성 때문이기 때문이다. 테스트에서 우리는 숨겨진 많은 팀들이 있고 그들이 반초를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테스트에서는 아무도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명확한 목표는 성장하는 것이다. 202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외부 압력도 중요하지 않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바세로가 한 인터뷰에서 FIA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르세데스의 모터화에 유리하게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페라리는 파워 유닛에 대해 구조적으로 명확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터보렉 준비에 유리한 더 작은 터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차량보다 먼저 출발하기 위해 적절한 엔진 회전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파란 패널을 설치하고 출발 절차를 지연시키고 변경하는 것은 메르세데스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이는 내부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트랙에서 보게 될 균형을 변화시킵니다. 만약 누군가 출발을 위해 특별히 작은 터보를 가지고 있고 출발 절차를 수정한다면 페라리의 경쟁자들에게 불가피하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세로는 분명히 FIA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2026년에 실제로 중요할 발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많은 것을 트랙에서 실험하고 그로 인해 정확한 공기역학적 이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카레나 날개를 보았고 페라리 배기구 앞에서 해결책을 보았습니다. 모든 해결책은 특히 빠른 코너에서 동적 하중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루이스 해밀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멜버른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옵니다. 바로 복수입니다. 작년에는 목표가 페라리와 함께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매우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그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방법을 바꾸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며 더 나아지고 운전의 즐거움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 접근 방식, 그리고 갈망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라리 SF26에는 그의 DNA가 있습니다. 해밀턴은 14개월 동안 2026년 모델에 대해 작업해왔습니다. 보고서 작성, 엔지니어와의 회의, 지속적인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토토 울프와 잭 브라운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이 무엇을 이해했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2026년의 시작이 얼마나 불투명한지 그리고 모두가 얼마나 숨었는지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2025년 이후 이 팀은 어떤 상황도 강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핵심 문구가 있습니다. 그는 고립된 파일럿이 아닌 전체 팀의 리더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클레르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내부 전쟁이나 분열은 없습니다. 해밀턴은 그를 믿을 수 없는 윤리를 가진 현상이라고 정의하며 우리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물론 내가 이기고 싶지만 팀이 모든 것보다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적어도 그가 전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멜버른에 도착합니다. 해밀턴은 페라리가 마치 종교와 같고 교황처럼 사랑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한 문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말 그대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팀이 이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며 팬들과 함께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원이 다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맨틱한 경험을 위해 마르넬로에 온 것이 아니라 월드컵 프로젝트를 믿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페라리 SF26이 정말로 그의 DNA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이것이 새로운 기술적 시작인지, 멜버른이 단지 부활의 시작일지, 아니면 지속 불가능한 압박의 또 다른 장일지. 올해 해밀턴의 역할은 페라리 개발에 필수적일 것이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두 명의 최고의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드라이버의 피드백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포뮬러 1에 몰두한 해밀턴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는 메르세데스에서의 승리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고 앞서 나가고 싶어하며 르클레르를 이기고 싶어합니다. 현재 르클레르는 해밀턴보다 한 단계 더 나아 보이며 경력 측면에서도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해밀턴은 그의 마지막 단계에 있고 르클레르는 경력의 중반에 있습니다. 지면에 대한 발자국이 적고 더 가벼운 차, 더 짧고 더 민첩한 차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피렐리는 호주를 위해 가장 부드러운 세 가지 컴파운드인 C3, C4, C5를 선택했습니다. 공격적인 선택인가요? 네, 하지만 멜버른과 일치합니다. 엘버트 파크의 아스팔트는 매우 매끄럽고 측면 하중 측면에서 엄격한 트랙이 아닙니다. 마모로 인한 열화가 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그레인 현상이 진정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공기 역학적 하중이 적고 차가 더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를 파괴하지 않고 청소하는 것이 예선에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과해서는 안 될 데이터가 있습니다. 피렐리가 2.5패시를 올리면서 후방 압력을 22에서 24.5애시로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파워 유닛이 훨씬 더 즉각적인 전기 토크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후륜은 느린 코너에서 나올 때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멜버른에는 그런 코너가 여러 개 있습니다. 따라서 출구에서의 가속 관리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과 뒤 사이에 열 대칭을 갖게 될 것입니다. 팀들은 차별화된 열 담요에서 작업하거나 더 합리적인 준비 주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교차하는데 바로 에너지 관리입니다. 멜버른은 바레인과 거의 반대입니다. 긴 직선, 평균 속도는 매우 높고 2025년에는 예선에서 시속 250km를 넘지만 배터리를 재충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동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파일럿들이 직선에서 발을 떼고 출력을 줄이며 아마도 예선에서도 배터리를 가득 채운 상태로 론치랩에 도달하기 위해 그렇게 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월 모드도 작용합니다. 사실 DRS 개념을 대체하는 시스템입니다. 추월이 결코 간단하지 않은 트랙에서 이것이 전략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격이 더 효과적이 된다면 마지막에 소프트 타이어를 사용하는 두 번의 피트스톱 전략이 흥미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단일 스탑이 가장 빠르지만 C5 타이어가 중간 스탠트에서도 잘 작동한다면 우리는 미디엄, 하드, 소프트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하드, 미디엄, 소프트도 가능하죠. 그리고 날씨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방우의 초가을에 있습니다. 온도 변화와 갑작스러운 비가 일반적입니다. 2025년에는 간헐적인 비로 인해 경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만약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과거에 비해 열을 덜 발생시키는 엔진으로 새로운 젖은 타이어를 온도에 맞추는 것은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 자체도 있습니다. 멜버른은 바레인처럼 후면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매끄럽고 더 적은 커브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는 레드불에 도움이 됩니다. 레드불은 느린 코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페라리는 더 불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절대적인 힘과 최고 속도가 순수한 가속도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페라리 SF26은 방향 전환에서 정확해야 합니다. 주로 마지막 기술 분야를 잘 관리해야 하며 뒷타이어를 망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선에 주의해야 합니다. C5 타이어는 특별한 관찰 대상입니다.
테스트에서 가장 적게 사용된 타이어로 이를 작동시키는 것이 폴 포지션에 결정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느린 출발 주행을 해야 합니다. 느린 주행은 타이어를 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드라이버들이 적절한 윈도우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온도, 타이어 및 배터리 충전 상태를 조합하는 방법을 가장 빨리 이해하는 사람이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버른에서는 새로운 지속 가능한 연료의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매핑과 효율성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맥라렌은 경량화된 부품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최소 중량에 가까워지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궁금증은 페라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카레나의 변형된 날개를 보지 못하겠지만 에너지가 중요한 트랙에서 리어윙을 돕는 시스템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올해처럼 처음 경기가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을 때는 없었습니다. 멜버른에서 누가 이길지는 몬트리올에서 앞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은 발전, 신뢰성, 상관관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레클레르는 현재 페라리가 3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에는 메르세데스가 있고 페라리보다 약간 앞서는 곳에 레드불이 있습니다. 하지만 멜버른 이후에 모든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레드불 자체가 올해의 개발 프로그램과 예산 상한선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성 요소를 승인하는데 너무 많은 주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소비된 예산 상한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일 구성 요소를 승인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 상한선은 레드불에게 너무 제한적이지만 에너지 관리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